심혈관 질환관리 중앙지원단을 맡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의 배희준입니다. 오늘 저는 심혈관 질환 관리 중앙지원단 및 권역심혈관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원단 설립 기여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심혈관 질환 관리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4개 분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역심혈관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요즘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마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심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심혈관 질환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권역센터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통해서 병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사업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병원 전 단계의 관리 체계가 결여되어 있고 급성기 이후의 지표 개선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재활 체계는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고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의 증상 인지율조차 또 개선되어 있지 못하고 무엇보다 국가 단위의 발생률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까지 제시된 보건소 및 1차 의료 기반의 여러 가지 모형들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제정비가 필요합니다.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기본 틀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수준의 관리 정책 개발, 전국적 사업 수행을 위한 구심점이 부재한 상태이고 종합계획 및 정책 수립, 조사 통계, 레지스트리, 센터 운영 지원 등의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심뇌혈관 질환 센터의 운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 차원의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배경하에 중앙지원단 운영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수행기관 공모가 있었고 1월에 심사를 통해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3월에 사업 수행이 시작돼서 5월에 각 분과별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심혈관 질환 중앙지원단은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원의 컨소시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런 업무 처역을 기반으로 서울대병원은 국가대표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주요 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중심으로서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공공의료 분야에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공공의료 보건의료 사업을 진행 중이며 경기권역 심뇌혈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기관의 경험이 합쳐짐으로써 국가 수준의 최고 수준의 영양질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지원단 사업의 추진 목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 심뇌혈관 질환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심내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법안에는 처음에 기획되었던 중앙 권역 지역센터 체계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필수 의료의 핵심인 심뇌혈관에 대한 내용이 부재합니다. 또는 심뇌혈관 질환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 및 세부 집행 계획 역시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심뇌혈관 질환 관리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해서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현재
권역센터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계속 떨어지고 감액되고 있고 전공의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24시간 당직 체계의 유지가 쉽지 않고 10년간 권역센터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 경험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기존 사업의 성과 유지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필수 인력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10년간 질환센터는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와 단절되어 있고 지역의료 체계와 연계가 부족하고 병원 안에 권역센터는 갇혀 있고 지역센터 없는 권역센터입니다. 재활 장기요양 체계와 연계도 부족하고 정책의 제안 및 논의 구조, 결정 및 실행 조직들 간의 시너지가 부재합니다. 이러한 분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10년간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중환지원단 사업 추진 방향은 심내혈관 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위해 심내법 및 공공보건의료법의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입니다. 또한 심내혈관 질환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 및 이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할 것입니다. 예산 및 필수 의료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필수 예산 및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통합적 심내혈관 질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의 연계, 응급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와의 연계, 그리고 정책 결정 및 실행 조직들과의 연계 강화를 할 것입니다. 단장으로는 제가 일하게 되었고 부단장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부원장이신 고윤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기획총괄분과장으로 서울대병원의 정근하 교수, 정책지원분과장으로 역시 서울대병원의 강현재 교수, 심내센터 지원분과장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의 윤창한 교수, 예방관리사업분과장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준 교수를 분과별 구성 및 그 업무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분과의 경우 서울대병원의 정근하 교수를 분과장으로 그리고 예방의학 교실의 이중혁 교수를 부분과장으로 모셨습니다. 4명의 위원과 1명의 팀장을 포함한 3명의 팀원이 있습니다. 청경공로에 보령빌딩 1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사업 추진계획 수립, NCD 포럼 및 전국대회 진행, 국제협력 교육훈련, 자문단 위원회 및 각종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예산, 행정입니다. 주권은 무엇보다 심내혈관 질환 관리법의 그 개정 초안을 준비한 겁니다. 중앙센터의 신설 단서를 추가했고 중앙권역 지역센터의 사업 범위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외 권역센터 질환의 예산 확충 방안을 마련하였고 과거의 국가보조금과 사업기관 자부단으로 구성된 예산 구조를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다각 차원으로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국가 통계 등록 사업이라든지 병원 전단계 사업, 다양한 예방관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예산원을 만들고 사업을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10월 말에 NCD 포럼을 개최하였고 11월 26일 날 심내혈관 질환 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책 지원 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강현재 교수를 분과장으로 그리고 재활의학과 신영익 교수를 부분과장으로 모셨고 5명의 위원과 1명의 연구교수, 1명의 과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역시 보령빌딩 12층에 위치하고 주요 업무로는 심내혈관 질환 관리 정책의 개발 및 지원입니다. 심내혈관 질환 종합계획 그리고 퇴원 후 재활 서비스 및 지역 연계, 지속관리 체계의 구축, 그리고 국가 승인 통계 생산 체계 구축과 기타 각 분과의 정책 연구 관련 내용 지원과 같은 정책 관련 내용들이 그 주요 업무입니다. 실적 살펴보면
일단 시도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심내혈관 질환관리 질환 제1차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미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급성기 퇴원 후 회복기, 유지기 재활 서비스 제공 체계, 환자 지역 연계 및 지속 관리 체계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승인 통계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전략을 개발하였고 초안을 질병관리청에 보낸 상태입니다. 또한 권역센터 심내혈관 질환 등록 사업에 대해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앙지원단에서 이 권역 레지스트리를 직접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심내지원센터 분과의 경우 분과장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의 윤창 교수, 부분과장으로 김원석 교수를 모셨고 3명의 위원과 3명의 과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실은 분당서울대병원 내 헬스케어 핵심파크 27층에 위치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센터의 운영 지원 및 관리가 핵심 업무인데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 평가에 대한 기술 지원, 그리고 표준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이런 평가 체계의 개선 방안 마련들이 그 핵심 업무이고 올해의 성과는 무엇보다 권역센터 평가 지표의 개선을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큽니다.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표준 교육 자료의 개발 지금 거의 완료되어서 곧 보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기 재활 프로그램의 마련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가 과거의 권역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는 실무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그 위에 관리는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형태였는데 질병관리청이 본부가 청으로 분리하면서 실무를 손을 띄고 그걸 중원단에 지원단에서 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그런 작업을 인수인계를 받고 있고요. 내년에는 권역센터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장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준 교수 그리고 부분과정으로 역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있는 광명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2명의 위원과 4명의 과원이고 사무실은 국중원 옆에 있는 기승플러스 7층입니다. 주요 업무는 지역사회 심내혈관 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책 지원, 기술 지원, 연구, 교육, 훈련의 4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주요 실적은 시도지원단 협의체 및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요. 심내혈관 질환 고위험군 예측 요인 분석 및 당뇨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예방관리사 모니터링을 하였고요. 이를 위해 지역 현장을 방문하였고 고당 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만성질환 팩트북을 제작해서 곧 발간 예정입니다. 전문 의료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하였고 레드서클 캠페인을 지원하였으며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커뮤니티 위슈를 제작해서 발간 예정입니다. 전국회의 및 NCT 포럼의 개최를 진행하였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거의 6개월 정도 일한 상태인데 이제 간신히 이제 걸음마를 뛰기 시작하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아는 상황이고요. 내년까지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대 중앙지원대 주요 사업 계획은 일단 무엇보다 심내법을 개정하고 관련된 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중앙, 권역, 지역 체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지역 예방관리 사업의 경우에 1차 의료 플랫폼과 지역사회 심내혈관 예방관리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통합하는 걸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컨센서스가 필요해서 심내혈관 질환 관리 포럼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센터 체계의 지속 및 발전을 위해서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 두 가지 정책 연구, 권역센터 성과 연구와 권역센터 지원체계 개선 방향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의 권역센터의 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계획을 제2차 기본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공공보건의료란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 제공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취약지, 취약계층, 시장 집회 등 자녀적인 접근을 형태로 한 것이 현실이고, 하지만 이런 미충족을 보완하는 수준으로만으로는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 다가오는 의료 수요에 대한 대응은 곤란할 것입니다. 전 국민 필수 의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고, 그 방향은 첫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필수 의료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 두 번째, 공공의료 간 협력적 전달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그 의료 공급의 90%를 차지하는 민간 의료의 적극적인 역할 부여와 참여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공의료 기본개혁의 개편 방향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준하여 살펴볼 때 무엇보다 전달체계 확립에 그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을 17개 권역과 70개 지역으로 나누고 필수 의료 분야를 응급예상, 심내 등의 중증의료, 산모 신생아 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의 5분야로 보고, 이를 책임의료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17개 권역 중에서 20년 12개, 21년 15개로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였고, 지역의 경우 70개 지역 중에서 20년 15개, 21년 35개로 지정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분야도 19년 퇴원 환자 연계 사업을 시작으로 급성 중증 응급 환자 협력, 감염 및 환자 안전, 정신재활, 산모 어린이, 신생아 어린이, 을차 의료, 그리고 돌봄, 취약계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권역별로 이미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정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응급센터, 권역외상, 권역심내, 호흡기 관절기 어린이 노인 등의 공공전문진료센터, 고위험산모, 신생아 종합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의료 지역센터, 지역암센터, 호스피스센터, 이런 다양한 권역별 정부지정센터 어떻게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분담과 조화를 이룰 것이 숙제입니다. 일단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권역 및 지역별로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역 책임의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협력 모델을 발굴해서 이를 해보겠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특히 심내 같은 경우에 중앙 권역 지역센터와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현재 유기적인 협조를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현재 갖고 있는 모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중앙에서는 정책 결정, 법 제정, 예산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중앙센터의 경우 제도 정비, 레지스트리, CP 운영 등의 어떤 관리 기능을 해야 될 것이고, 결국 체계는 그 권역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큰 권역 내에서 권역을 전체를 책임지면서 계획을 세우고 인프라를 담당하는 것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입니다. 그러면 권역센터는
그 번역 책임 인력인과 같은 기관이 될 수 있고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주된 기능은 주로 그 최종 진료기관과 트레이지 기능이 될 것이고 지역센터와 다양하게 협조해 가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실제 진료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역 책임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취약 지역에서 진료 취약지나 이런 데서 어디도 적절한 지역센터가 없는 지역에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주로 공공기관이나 관심 있는 민간기관에 지정해서 이런 그 지역센터 기능을 부여해주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경북 지역 같은 데가 되겠는데요. 어,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게 경북대병원이 되겠죠. 그리고 안동병원이 권역센터. 그리고 그래서 사실 안동병원은 진료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능과 그 조금 더 무리하면 트위지 기능까지 가능하지만 이 지역 전체에 대해 인프라라든지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는 건 가능하지 않고 이거는 경북대병원에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진료권 보면 그 경북 지역의 경우에 대구 중심이 있고 북쪽에 동북쪽이 있고 옆에 김천 상주, 구리, 구미가 한 군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고만고만한 병원들이 많은데 어디도 딱 맞는다 싶은 병원이 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김천의료원 같은 것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 지정되게 되면 이 부분 김천의료원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적어도 지역 신뢰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를 국가에서 장비나 시설 같은 걸 지원해주고 경북대병원이 인력이나 인프라나 이런 거를 지원해주면서 백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모델입니다. 뭐 주절주절 얘기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상 뭐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예, 건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